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부산 M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준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께 선을 보였고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는 그 상반기 동안의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사 64주년을 맞은 부산 MBC의 장수 프로그램이죠.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그리고 매주 금요일 부산의 이곳저곳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생방송 브라보가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를 챙겨주는 TV 닥터 인사이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낱낱이 파헤치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보도 프로그램 시사포커스 2는요. 탐사 심층 뉴스로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여론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에서는 지역 인사나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서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꾸준히 월요일 아침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상 소식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녀온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라는 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부산 MBC의 프로그램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준비했습니다. 날카롭고 신랄한 비평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본인의 소개 일단 이진홍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언론학회 지역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영산대학교 자유정보학부 교수 이진로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치용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일대학교 김치용 교수입니다. 예, 박현정 씨. 안녕하세요. 교육 서비스 앱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시 소속 서포터즈 뉴미디어 멤버스로 활동 중인 박현정입니다. 예. 자, 세 분 모두 부산 MBC 프로그램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쭉 살펴보셨을 텐데 일단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정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방송 브라보 부산에 유치해 엑스포 특집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고 빅벙커를 통해 부산 대구의 사회 문제를 조명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용한 방송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요소들을 잘 캐치해내서 방송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근성을 좋게 한 점도 시청자 입장에서 편리했습니다. 시청자를 신경 써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자, 김치용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역 대표 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방송 매체와 채널이 다변화되는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과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보도와 예리한 분석은 올해도 상반기에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진호 교수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부산 MBC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의성 높은 이슈를 다루되 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국내 다른 채널과 해외 방송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코로나 방역 기간 중에 잠시 뜸했던 여행의 즐거움을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을 무대로 삼아 새로운 멤버와 함께 다채롭게 조명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요. 네. 이 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관심에 부응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담은 좋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시도한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총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좋은 네.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좋은 기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오늘 첫 소식은요. 부산 MBC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만나봤습니다. 네. 걸어서 인터뷰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니요, 아버님 MBC 왜 안 친해요? 부산 MBC 자주 보십니까, 아버님? 뭐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사진과 부산 MBC 파이팅! 파이팅! 우후! 안녕하세요. TV 비평 서브웨이 전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부산역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딜 떠나는지
오늘 제가 부산역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부산 MBC에게 바란다 이거거든요. 시민 여러분들이 부산 MBC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을 바라는지 진솔한 얘기와 그리고 솔직 담백한 얘기를 좀 담고 싶어서 달려왔거든요. 부산 MBC에게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여쭤보지? 아, 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뭐 TV 비평 관련해서 예, 비평의 어떤 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요즘 뭐 즐겨보시는 채널이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 아, 유튜버. 요즘 왜 TV를 왜 잘 안 보셔요? 요즘 뭐 미디어가 활성화돼서 네. TV를 많이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TV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뭐 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뭐 방송의 재미라던가 이런 1인 인플루언서들의 재미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약해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혹시 뭐 프로그램 생각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부산 MBC? 아, 없습니까? 앞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해외 좀 이렇게 다큐 같은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가 있거든요, 저희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아, 그건 안 보셨고. 네, 네. 포비든 엘리는 보시고. 그건 뭔가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뭐 부산 MBC에게 마지막으로 뭐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을까요? 화이팅 그냥 화이팅. 화이팅! 얼마나 많이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는지 기사님들에게 직접 제가 달려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부산 MBC에서 나왔거든요. 아버님. MBC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나는. MBC하고 아니요, 아버님 MBC 왜 안 친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게요, 아버님. 예, 그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혹시 뭐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습니까, 아버님?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아,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아버님? MBC 라디오 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개성이 또 좋아하는 프로하고 그런데. 아, 내용이라든지. 예. 그때 이제 MBC도 또 좋은 거 프로 하면 또 듣고 이래. 네, 예.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편이시죠? 운행하시면서. 아주 거의 동방송 많이 듣죠. 아, 교통방송을 많이 들으시네요. 예. MBC 라디오는 잘 듣지 않습니까? 가끔 듣죠. 가끔 들으십니까? 뭐, 저 생각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아하!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MBC 라디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전부. 전부. 예. 그 중에서 자갈짜짐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오후 5시까지 예. 쭉쭉 들어요. 주파수도 알겠네요. 95.9. 95.9. 아버님,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초량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 지금 많은 상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고 깨끗하네요.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부산 MBC 자주 보십니까, 아버님? 뭐 잘 안 봅니다. 뭐 신문으로 뭐 국제신문이나 이런 거 좀 보고 하니까. 요즘 신문 잘 안 보시던데. 우리는 뭐 신문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부산 MBC 뉴스는 한 번씩 보십니까? 잘 안 봅니다. TV보다 저는 신문을 좋아하니까. 부산 MBC 그 뉴스 자주 보십니까? 주로 이제 YTN을 보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MBC는 자주 안 봐요. 근데 가끔씩 보면 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확실히 봐요. 부산 MBC 프로그램 자주 보십니까? 못 보지. 보는 건 보는데 바쁘셔서? 집에 들어가야 보지 뭐. 아, 집에 들어가시면은 MBC 뭐 프로그램 재미나는 거 하면은 보고. 재미나는 거 안 하면 못 보는 거지 뭐. 그 혹시 뭐 부산 MBC 프로그램 보신 것 중에 뭐 생각나시는 프로그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여행 프로그램, 뭐 정보 매거진 프로그램 다 있는데? 못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부산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안 보고 보는 거죠. 뭐 그만큼 부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뭐 그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부산 MBC 파이팅! 예. 비평 TV, 이제 도착한 이곳은요, 바로 젊음 낭만이 있는 바로 대캠퍼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야, 또 이렇게 또 기다려 주셨네요. 예.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산을 라이브로 보다 브라보 제일 시청 많이 했습니다. 브라보, 부산을 라이브로 브라보. 아, 많이 좋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매거진 프로그램 좋아하시구나. 예, 그러면요. 저는 물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아무래도 뉴스지만 프로그램 중에서는 빅벙커. 저도
선배님이랑 똑같이 네. 빅벙커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브라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영상 보면서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 시그널 나설지 않습니다. 라이브만 브라보. 우후. 브라보 이 시청을 자주 하시는 거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좋은 점이라는 재미가 있나요? 저는 요 앞에 있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QR 코드 보고 저는 확 눈이 갔는데 정말 그 가감 없이 오픈 채팅방에 뭐 누구님이 나가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맞아요. 편지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이름 한번 여기 댓글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참여 때문에라도 좀 재밌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 리포터가 정말 그 우리들이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네. 그 핫플레이스를 직접 찾아가서 소개를 한다면 좀 더 신선하고 그리고 젊은 층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브라보 말고 다른 방송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요? 저는 빅벙커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빅벙커에게 좀 더 관심을 이끌었던 게 주제.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잡는 그 주제 선정이 맞아요. 기발하다 생각했습니다. 방송, 언론, 미디어 쪽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부산 MBC에게 바란다. 유튜브 짧은 이제 본 영상 60분짜리나 이 긴 영상을 좀 압축해서 짧게 볼 수 있는 10분 요약본이라든지 뭔가 평소에 대중교통에서 오가다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콘텐츠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방향적인 그런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시청자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부산 MB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MBC 파이팅! 파이팅! 우후! 자, 이제 뭐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곳은 부산의 지역 청년들이 팟캐스트 라디오라고 하죠. 부달라, 부산의 달콤한 이야기 라디오 녹음실입니다. 부산 MBC 라디오에 관련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부달라,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는 뜻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는요. 네. 부산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만든 부산 독립 미디어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달라 안에서 여러 직무가 존재 있고 이 직무마다 청년들이 다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 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자갈치 아지매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갈치 아지매 딱 봐도 부산 라디오만의 그런 이름이잖아요. 맞아. 안에 있는 코너들도 다 다른 지역도 아닌 부산에서만 들을 수 있고 부산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사실 부산 토박이인 저한테는 또 재밌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의 만세라고 추억의 라이브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진행자분들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좋았어요. 정말 냉정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이것 좀 개선해야 된다.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올드 이 단어 말고는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올드하다. 올드하다 하면은 뭐 어떤 썸네일이라고 하죠.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고 검색하시는 시청자들도 있는데 뭔가 우리 엄마 아빠만 볼 것 같은 그런 사진과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개선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짧게 키워드로 한번 다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렌드를 찾자. 트렌드를 찾자. 올드하다 트렌드를 찾자. 받고 약간 진짜 조금 어수선하다? 그냥 어수선하다로 하겠습니다. 왜 어수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유튜브 라디오의 제목을 보면은 갖가지 설명이 다 붙어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인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잘 해주셨고 사랑하는 부산 MBC 앞으로 좋은 방송 만들어 주세요. 화이팅! 네,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부산 MBC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 애정 어린 조언들 잘 수렴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진로 교수님, 올 상반기에 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엑스포 현지 실사 기간 방영한 생방송 월드 엑스포 2030
부산의 유치의 5부작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산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이 부산 문화방송 MBC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기억에 남고요. 네네. 이달 초 BIE 그 2030 엑스포 개최지 현지 실사 기간에 방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 시민이 엑스포를 개최하는 나라와 도시로서의 그 선정되는 과정을 잘 알고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었습니다. 네네. 반면 다소 아쉬웠던 프로그램도 들 수 있습니다. 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지역사회의 소통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여기에는 부합하는데요. 다만 전문 용어가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네네. 조금 그 생소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도와주려면 사회자께서 그 핵심 내용을 좀 간략히 네네. 설명해 주도록 요청을 하거나 때로는 좀 어려운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은 쏙쏙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출연자들이 전문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에피소드 결국 이제 우리 그 지난번 바리스타가 나와가지고 좋은 성과들을 얘기해 줬을 때 네네.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카페에 근무하시는 바리스타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그 커피를 우리 그 애호가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팁을 중요한 어떤 그런 좀 비결들을 네네. 서너 가지 얘기해 달라고 해주면은 우리 그 시청자들의 또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또 그런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문 용어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주인공들의 또 삶에 대한 그냥 일상적인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싶다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20대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 현정 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올 상반기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가장 자주 보는 생방송 브라보입니다. 부산에 관한 정보를 재밌고 쉽게 알려주는 점도 좋지만 솔직히 외식하러 가면 TV에 가장 많이 틀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실사단 방문에 맞춰서 진행한 생방송 월드 엑스포 2030 부산의 유치의 5부작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시 시민, 방송국 관계자분들의 열기와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시청 소속 뉴미디어 멤버스로 엑스포 유치에 관한 행사를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시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알기 어려운데 네네. 방송에서 재밌게 알려준 점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인데요. 네네. 공공도서관에 관한 편을 봤는데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은 큰 관심을 쏟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무겁지 않으면서도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지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관련 분야의 예산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사용과 더불어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주는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준 점도 좋게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소 아쉬웠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를 꼽고 싶은데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의성이 좀 느껴지지 않아서 이분들을 왜 초대석에 모셨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현장의 현황과 개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부른 건지 개인 PR을 하고 싶어서 부른 건지 아니면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초청을 하신 건지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출연진의 인사이트나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토크쇼를 만들어서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 업계 정보를 알려주되 우리가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말고 좀 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리얼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화 프로그램, 대담 프로그램이 그 정도를 딱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또 비판을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방송영상 포럼 김치용 회장님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올 상반기에 아주 재밌게 시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부산이 커피의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거나 또 세계 정상급 바리스타가 우리 부산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자주 접하지만은 사실 그게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에 화제의 인물과 이슈들을 다루면서 부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다소 아쉬웠던 점은 없고요. 네네. 다들 잘해서 하여튼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리얼토크 만나봅시다가 네. 이 고쳐야 할 점도 가장 또 많고 또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각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 관심이 참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분께서 보셨을 때 MBC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하나씩만. 프로그램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국언론학회 이 지역 언론 연구회장을 맡고 계신 이진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생방송 브라보 중에서 시청자 제보 영상을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아이템을 만든 우리 동네 톡톡 코너를 꼽고 싶습니다. 네네. 지난 3월 31일 방송을 보면 해운대 장산의 진달래꽃을 감상하는 주민들 모습을 또 소개했고요. 노포동 화해단지에서 꽃과 나무를 구매하는 모습, 그리고 부산역 맞은편에 위치한 옛날 백제병원 자리에 운영하는 창비 부산의 부큐레이션 공간과 같이 이런 시민들의 관심 있는 장소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생활 속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또한 초량동 장기려 기념관을 소개했는데요.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고 돕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선행 에피소드를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생방송 브라보는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이행시로 소개하든지 또 소개한 다음에는 행시의 왕을 선정해서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데요. 우리 동네 톡톡에 참여한 제보자의 이름을 알려줘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임을 실감나게 구현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았습니다. 이진로 교수님은 우리 동네 톡톡을 꼽아주셨고, 자 김치용 회장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꼽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 부산의 가장 큰 이슈는 월드 엑스포 2030이 아닌나 이래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부산 MBC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요 월드 엑스포 2030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4월 2일에 방영한 시사 포커스 인 엑스포 유치 운명의 한 주 방송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예. 길지 않은 러닝 타임에도요 그 엑스포의 의미와 주변 국가들의 어떤 사례 또한 현재 경쟁 국가들의 정보 여기는 물론 또 장단점 유치 가능성 이런 분석을 해서 매우 알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엑스포에 대한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은요, 엑스포에 대한 정확한 지식 또 어떤 정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과 또 지식, 현재 상황, 엑스포를 둘러싼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쉬우면서도 밀도 있게 잘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램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프로그램 제작 현장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산시 뉴미디어 멤버스 서포터즈 박현정 씨가 직접 제작 현장에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방송 제작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줄 1일 리포터 박현정입니다. 평소 라디오나 TV를 보면서 제작 현장이 궁금했던 적이 참 많은데요. 그 제작 현장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입니다. 지금 부산 MBC 라디오 장수 프로그램이죠. 자갈치 아지매가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야외에서 라디오를 하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오늘 이 방송은 어떻게 송출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통신망과 자체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연주소로 그러니까 MBC로 보내주면 MBC에서 또 방송 송출과 더불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기원 자갈치 아줌의 특집 실사단은 지금 어디? 안녕하십니까. 예, 자갈치 아줌의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나흘째 자갈치 아줌매가 부산역에서 월드엑스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로도 감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익숙한 장소와 익숙한 목소리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하게 되니까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파이팅입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외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신 지 4일째 된다고 들었는데요. 야외에서 진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실사단이 오는 이 방문의 즈음에서 뭔가 시민들의 열기를 북돋고 그리고 우리의 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딜까. 그래서 부산역 야외 광장을 택했고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딱히 소통은 안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오래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그냥 뭐 대충 눈치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서로 뭐 보면 알아요. 오늘 너무 시민 리포터로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현장감이 너무 생생하니까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 MBC인데요. 지금 4층에서 정오의 희망곡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4월 6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안녕하세요. 정희마을의 찐디 아나운서 정경진입니다. 이제 노래 끊고 초대 가수 모시죠. 아무도 찾지 않는다. 오직 정희마을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김지현의 우쿨렐레. 라이브에 버퍼링도 같이 걸리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쿨렐레 연주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쿨렐레 연주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이거를 방송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취미로 하고 있다 했더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없겠냐 해서 사실 모자란 실력이지만 그냥 자신감만 갖고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분은 처음 뵙는데요.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1일 리포터로 활약하게 될 박현정입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시청자로서 MBC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라디오 시청자 입장에서는 라디오나 TV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TV, 미디어, 시청자들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건데도 부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들을 거라 생각하니까 좀 많이 떨렸는데요.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아나운서 분들 입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친구처럼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다 보니까 그 진행 빼고도 다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DJ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FM4U는 음악이 계속해서 신청곡 들어오고 그 실시간으로 바로 띄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검색하고 들려드리면서 또 시간 계산도 하고 전체적인 엔지니어링과 진행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그리고 홍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2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쌓아가자고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 창사 특집 생방송 월드엑스포 2030 부산에 위치해 리허설 때는 보통 어떤 걸 준비를 하시나요? 리허설 때는 이제 방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 그다음에 카메라, 자막, 그다음에 연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리허설 때 한 번 더 맞춰보고 이제 실제 방송에서 혹시 실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실수를 먼저 차단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허설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생방과 똑같이 리허설도 진행이 되면서 상당한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집에서 TV를 볼 땐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하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더 다시금 더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생방송 준비하시려면 정말 뭔가 긴박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운다고 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좀 익히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5년째거든요. 근데 5년째 아직까지 손이 떨리면서 긴장을 한단 말이죠. 다들 똑같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흐름을 좀 익히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 그러면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부산에 꼭 월드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네. 야외에서 진행하는 거라 많은 사항이 신경 쓰이실 텐데요. 어떤 걸 주로 신경 쓰면서 하시나요? 저는 일단 시민분들을 만날 때 인상을 보거든요. 이분은 인터뷰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최대한 선정을 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텐션이 정말 좋으신데요. 이런 좋은 텐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배울 때 제가 즐거워야 보는 시청자도 즐겁다 해가지고 항상 이런 좋은 에너지를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없는 텐션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 부산 MBC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 그리고 슬픈 일 어떠한 일 저희 부산 MBC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곳은 사직 야구장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경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프로야구 경기 중계는 어떻게 하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3루에서 홈까지 가요. 자, 이번에는 홈에서 자, 홈까지 달리면서 자, 승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라운드 홈런을 쳐내는 황성빈. 이곳에서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허설 때는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 특히나 이제 미리 와가지고 어떤 선수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나 이제 해설위원님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미리 좀 입도 풀고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라디오 중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야구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끝장 중계니까 만약 연장전 갔다 그러면 뭐 한없이 가는 거죠. 12회 뭐 무승부를 비겨도 끝까지 다 중계를 해드리니까 이제 정규 방송 편성이 점점 이제 없어지면서 야구 편성이 길어져요. 야구 경기도 정말 재밌지만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다 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자들이 특히 떨어지는 볼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허스윙 있는 볼을 한 개 더 던지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종일 라디오 프로그램, TV, 야구 중계까지 다양한 제작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몸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MBC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특집 생방송부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쭉 현장을 보고 오셨어요. 박현정 씨가 생각할 때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해서 방송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왔습니다. 네네. 또 라디오 스튜디오도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 라디오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받고 싶습니다. 김치용 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부산 MBC 라디오 또 우리 자갈치 아지매 같은 프로그램은 부산을 대표하는 우리 스테디셀러 라디오 프로그램 스테디셀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정말 또 정오의 희망곡도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랑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 두 프로그램은 부산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어떤 단지 라디오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부산 방송계와 부산 MBC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자갈치 아지매 같은 프로그램은요 오직 부산만이 만들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유산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하시면은 영원히 사랑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자인 줄 아시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되네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진로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오늘날에 라디오의 장점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시청자들이 지나친 동영상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영상 피로감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는 차 안에서 또 집에서 일터에서도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라디오의 특성을 고려해서 라디오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거나 좀 더 개발한다면은 매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갈치 아지매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정통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생한 분위기를 살려서 실감나게 전달하면은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본연의 역할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부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사랑받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곳곳의 현안을 정말 발빠르게 전하는 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보도에 대해서 일단 항상 뉴스 보도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지금 시대 정신을 짚고 있는지, 부산의 현안들을 잘 짚고 있는지 일단 이진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좋았던 뉴스 보도로 부산 학교의 급식 노동자 폐암률 1위를 알린 부산 급식 노동자 폐암률 1위 인력 늘려야 이 기사를 들고 싶은데요. 지난 3월 14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산 MBC가 해당 발표를 인용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에서 급식 노동자 6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14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임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음식을 조리할 때 이 유독성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은 적은 인력에 너무 많은 일을 이 급식 노동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을 더욱 키운 것은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요. 폐암률 1위라는 현상의 그 이면에는 부산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고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린 좋은 보도였습니다. 아쉬웠던 보도는 좋은 취재가 한 번에 그치고 계속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시 의회가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외유가 아니고 외교다.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 내용을 저는 선정할 수 있는데요. 부산 MBC가 지난 2월 28일 시의회의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혈세 낭비로 비판을 받았던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부산시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부산시의회 그동안 의정활동 교류 사업에 5년간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부산시 의원들의 외교 활동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보도가 바로 이제 이어서 어떻게 그 받아들여지고 정말 잘 수용이 되고 제도화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은 더 좀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보도로
또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짚은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연속 보도가, 후속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김치용 회장님께서 꼽으신 인상 깊은 보도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난 2월 23일 날 보도한 인구 절벽에 관한 리포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인구 절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심각한 문제고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40년에 부산 인구가 280만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인구 절벽 문제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보도였다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보도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쉬웠던 보도는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뭔가를 고발하고 또 알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담론을 만들어자는 그 장을 만드는 것도 언론사의 역할이기도 한데 사실 현정 씨도 굉장히 부산 MBC 보도를 잘 맨눈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뉴스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각으로 봤던 보도 중에 올 상반기 가장 좋았던 보도는요. 지난 3월 27일 학생 식품 알레르기 5분의 1 쇼크 위험편입니다. 알레르기라는 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요. 네. 그렇지만 사회는 아직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 주사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여주며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킨 점이 보기 좋았고요. 후속 보도를 통해 2019년부터 최초로 46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식당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이와 같은 보도를 통해 의식 개선이나 관련 사업의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뉴스의 기능을 잘 활용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쉬웠던 보도도 있는데요. 4월 7일 방송한 특별기를 타고 떠난 실사단, 이제는 6월에서는 실사단을 국빈 대접했다. 그리고 실사단을 질의한 부분을 잘 준비해서 6월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네. 시청자들은 이번 실사에서 부산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실사단 평가지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항목 중에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지 등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뉴스를 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중앙뉴스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부산 뉴스의 틈을 찾아내서 작은 일이라도 이모와 칭찬하고 지역 일에 비리와 문제점을 파헤쳐 부산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MBC가 감독관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실사단이 진짜 좋은 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뭔가 틈새를 찾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역할은 해야죠.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좀 더 경주했어야 된다라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TV, 라디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 요즘은 워낙 뭐 뉴미디어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회장님 한번 여쭙겠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MBC에 봤던 것 중에서요. 신입사원 멍봉춘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었는데요. 반려인구 그 숫자가 지금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네네. 강아지를 캐릭터로 내세워가지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친숙하면서도 또 낯선 공간이고 한 이곳 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했다는 이런 콘셉트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이것은 캐릭터의 개발과 또 브랜딩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도였다. 뉴미디어의 아예 앞장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 뭐 반려견 시대, 반려묘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강아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람처럼 막 다니면서 뭐 행사며 뭐 경험이며 체험이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OTT 채널에 담는 프로그램 지역 방송사에서 시도한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맞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MBC가 마봉춘이라는 이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멍봉춘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MBC의 마스코트 멍봉춘의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진로 교수님은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전국의 5일장을 찾아가는 5일장의 기억 시즌2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삶을 조명하면서 문화와 역사, 관광 요소도 다분히 포함된 내용으로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요. 프로그램이 회를 거듭하면서 전국의 명소를 두루 소개하면 콘텐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의 매력도가 커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뉴미디어 프로그램은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방송 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방송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의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예. 신입사원 멍멍충과 같은 쇼츠 콘텐츠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글로벌 시대의 확장성이 큰 만큼 꾸준히 시청자와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예. 그 현정 씨도 부산 MBC 유튜브 채널 중에서 뭐 좀 재밌게 보는 뭐 채널이 있어요? 저도 멍멍춘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이것저것을 설명하시는데 너무 친숙하면서도 너무 귀여워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 그 멍멍춘 조회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TV 비평 시청자가 바란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시청자를 대표해서 부산 MBC에 바라는 점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진로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부산 MBC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삶과 문화의 동반자로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포맷을 과감하게 또 시도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을 살리고 부산 시민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치용 회장님. 네, 부산 MBC는 지난 60여 년간 부울경 지역의 대표 지역 방송으로서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수많은 채널과 매체 플랫폼의 등장 속에서도 지역 방송이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발빠르고 또 정확한 접근과 보도로 최우선을 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역 방송의 또 의무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와 관광, 교육, 역사 이런 측면에서 부산이 가진 우수성을 녹여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현정 씨 이어주겠습니다. 네. 부산 MBC만이 할 수 있는 부산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작해서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OTT에서도 부산 MBC의 콘텐츠를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잘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시청자의 눈으로 바라본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정말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인 걸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창사 64주년을 부산 MBC가 맞았습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이 많이 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겠죠. 앞으로도 부산 MBC는 지역성과 공공성 그리고 대중성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뵙겠습니다.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